자, 이제 청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빠르게 설명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제 청약을 당첨되는 전략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짧게 설명해 볼게요. 자, 특별공급입니다. 청약 당첨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것은 특별공급밖에 없어요. 자, 나에게 맞는 특별공급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신혼부부 특공을 놓쳤어요. 왜? 몰라서.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7년 이내라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약할 때는 5년 이내였어요. 제가 신혼부부 특공을 있는 걸 알았을 때는 딱 5년 지난 6년째에 알았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알았으면 저는 신혼부부 특공을 한 번에도 넣어봤겠죠. 왜냐하면 당첨 확률이 특공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비중이 높거든.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공을 아직 못 썼어요. 그럼 나는 특공을 뭐가 남았냐? 뭐 남은 게 있겠죠. 어떤 게 남았냐 한번 볼게요. 주택을 처음 구입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을 넣는 게 가장 좋고요. 신혼부부다. 그러면 그냥 신혼특공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다. 3자녀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다자녀 특공을 넣으시면 되고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노부모 특공을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 최초 안 되고 신혼 안 되고 다자녀 3명까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뭐 중소기업 근로자 아니면 노부모 특공밖에 안 돼요. 나는 특공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특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을 청약하면 부적격입니다. 동시에 특별공급 넣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은 특별공급을 넣었다면 한 사람은 그냥 일반공급 넣으셔야 돼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왜 좋냐면 예전에는 국민주택이 이제 생애 최초가 20%였어요. 근데 변경이 25%, 5% 늘어났죠. 근데 민영주택이었을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국민주택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새롭게 생겼어요. 공공택지일 때는 15%, 민간택지일 때는 7% 이렇게 민영주택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일단 확대됐잖아요. 그렇다면 당첨되는 확률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분양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높아졌으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맞벌이 기준을 했을 때는 130%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160%까지 늘어났어요.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는 140%.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으로 따지거든요. 100%면 월 555만 원의 이제 3인 이하로 따졌을 때 월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130%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합산했을 때 월 7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7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은, 소득을 넘는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특공에 청약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160%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889만 원이에요, 월. 이걸 1년 연봉으로 따졌으면 연 1억이에요. 연봉으로 1억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내가 부부가 합산해서 연봉이 1억이 되면 특별공급에 신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확대가 돼서 130%가 아닌 160%가 늘어나서 고소득자 신혼부부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거의 이거 따져보면 한 1억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빨리 오르기 전에 빨리 그런 분들은 고소득자다. 그러면 빨리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우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당첨자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당첨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청약 시 거주 기준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우선 제도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1순위가 되려면.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돼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냥 입주 공고일 전날까지만 전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신혼부부 특별 공고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우선 제도를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오래 살수록 우선권을 부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가 분양할 때 성남 거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줬기 때문에 당첨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3기 신도시 하잖아요. 3기 신도시.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미리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미리 그 전세로 혹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왜냐면 요거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고를 받으려고 지역적으로 우선적으로 제도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3기 신도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이 신혼특군, 지역 우선 제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공공분양에 조금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가점 없이 청약통장기간, 가입기간,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를 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그리고 민간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가점제가 높으면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노려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한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 분양 아파트의 추첨제는 이제 가점이 낮다는 사람들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민영주택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이렇거든요. 자, 수도권 공공주택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비율이 100%예요, 100%. 그래서 가점제 높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는 가점제기 100%이기 때문에 가점제 높은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하면 좋아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도 가점제 100%예요. 그래서 이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은 가점제를 하는 게 좋죠.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제 75%, 추첨제가 25%입니다. 그래서 가점제가 높죠. 이분도 가점제가 높은 사람들은 청약과열 지역에 하시는 게 좀 우선적으로 높아요. 자, 반대로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지역에서는 여기 청약과열 지역을 한번 볼게요. 가점제가 오히려 30%고 추첨제가 70%예요. 그럼 내가 가점제가 낮다면 어디를 청약해야 될까요? 이 추첨제 해야 돼요. 추첨제가 높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훨씬 더 가점제가 낮은 사람들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제가 높기 때문에. 자, 예비당첨 있어요. 예비당첨. 우리가 이렇게 청약할 때 예비당첨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뽑죠. 이렇게 순번이 아무리 높더라도 추첨할 때 한번 꼭 가보세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뭐 100번대 당첨되신 분도 있고요. 뭐 누구는 300대 당첨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300대는 좀 힘들고 100번대도 조금 요즘 같은 분위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내가 순번이 이렇게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셔가지고 추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첨자 자격심사할 때 부적격자, 청약 포기자들이 보통 10% 정도 나와요. 내가 뭐 한 1000세대 분양한다. 그럼 10% 정도면 한 1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당첨 내가 나온다면 꼭 가서 추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행운이 올지 모르거든요. 자,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뭐 특별 공급하고 1순위, 2순위 뽑고 계약하고 나서 예비당첨자가 계약이 안 됐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뽑는데 무순위 청약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 재당첨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무순위 청약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무순위 청약을 했다가 됐어. 그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규제 때문에 무순위 청약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높은 경쟁률을 피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 가점제 전략은 내가 가점제가 해볼만 하다. 그러면 원하는 단지
청약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높기 때문에. 근데 안정권이 아닌 좀 가점제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남들이 조금이나마 관심을 덜 가지시는 단지에 청약을 하시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 만점이 69점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첨제로 내가 하겠다. 그럼 추첨제 전략으로는 가능한 많은 곳 청약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익선. 그래서 추첨제도 이제 무주택자 우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우선을 이제 추첨제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쓴 그 사람들이 또 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주택자다. 그러면 추첨제를 하더라도 무주택자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 처분자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그냥 전부 다 싹 들어서 이렇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추첨제도 좀 청약하기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당첨 확률을 높이자. 그러려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청약에 이제 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규제지역 무주택 전략은 이렇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주택 청약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추첨제에서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시면 조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청약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틈새 전략을 찾으면 찾을수록 청약 확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공공택지 분양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첫 분양하면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두려워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마음은 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오는 단지에 처음 분양하는 단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단지는 경쟁률이 낮다. 그래서 누구나 기다리는 핫한 단지가 분양할 때는 사실 다른 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잖아요. 제 아는 사촌 동생도 분양권을 지금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한 단지에 3개가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남들이 다 기다리는 아파트 막 여기에 청약할 거라고 막 기다릴 때 남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단지에 자기 부모님, 자기 포함해서 자기 배우자 전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3개가 당첨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다리는 단지는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 안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처음 분양하는 단지, 규제가 들어오거나 처음 분양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런 단지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났나?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의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사실 저도 젊지만은 저보다 더 젊은 30대, 2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이 청약 확률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신혼특공, 생애 최초 특공, 곧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는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꼭 결혼을 하시고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특별 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전략은 사실 신혼특공도 안 되죠. 결혼 안 했으니까 생애 최초 안 되죠. 너무 좀 될 수 있겠네. 1인 가구면 기간 특공이라든지 장인, 이전 기간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만약에 미분양 단지를 내가 이렇게 한번 청약을 해보겠다 그러면 입지가 괜찮다는 확신만 든다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분양권에서 이렇게 최고의 성공 시나리오가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었죠. 청약,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권 매매, 그 다음에 미분양 단지 요 3개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었는데 사실 확신만 있다면 미분양 투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입지 공부, 그 다음에 부동산 흐름, 이런 공부가 안 됐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졸이거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미분양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너무나 잘 됐어요. 그리고 싸게 샀고, 뭐 마피에 산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분양가에 이제 그 프리미엄 없이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평소에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뭐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평소에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나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만 든다면 굉장히 미분양 투자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분양과 청약 강의를 했지만은, 아셔야 됩니다. 자, 청약은 사실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청약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청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제 회원들 중에서 보면 무주택자인데 청약을 노리신 분들도 계세요. 또는 유주택자인데도 청약을 노리는 분 계시고, 근데 언제까지 청약을 기다릴 거냐 이거죠. 내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천년만년 청약만 노리다가는 내가 조건이 하나하나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동산 흐름이 좋다면 물론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만은 특별공급은 뭐 제외하고요. 막연하게 청약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매매를 해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들을, 시간적 기회비용을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청약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내가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가점제가 돼서 가점제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청약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집을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흐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은 청약을 하나, 우리가 주택을 그냥 일반 아파트를 매매를 하나,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투자든 아니면 실거주든 그 목적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청약을 하셔도 되고, 그냥 집을, 그냥 주택을, 그냥 아파트를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이 좀 좋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비록 분양권과 청약에 관련돼서 오늘 3시간 동안,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